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맡고 있는 강하다입니다. 오늘 7월 26일 토익 총평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험 잘 치셨나요? 저는 오늘 비가 안 와서 좀 좋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 오시면 많은 영어 관련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파트 1부터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파트 1 난이도는 중 정도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딱히 막 어려운 어휘도 없었던 것 같고 오답 소거만 잘 해주셨다면 정답을 잘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 중심 사진 5개, 사물 중심 사진 1개, 늘 그렇듯이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었고요. 조금 생소한 표현, 내가 공부해보지 않은 표현이 들리셨을 때 세모 표시를 그 보기에다가 해두고 오답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나머지 3가지 오답을 걸러주는 형식으로 파트 1은 풀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파트 1, 오늘의 필수 단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crossing arms라는 표현도 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folding arms도 가능해요. folding arms, crossing arms. 반대로 말하면 arms are fold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정하다라는 단어도 파트 1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adjusting 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엇이든 나에게 맞게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보시면 안경을 조절하고 있죠. 나에게 맞춰서 안경을 조절하는 모습 adjusting glasses고요. 이 사진 보시면 blind를 조정하고 있죠. adjusting a blind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adjusting a microphone이라고 하면 마이크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adjusting a monitor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모니터를 내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다음 단어입니다. 뭔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browse, 구경하다라는 뜻이죠. A woman is browsing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examine이라는 표현도 파트 1 필수 표현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를 진찰하다라는 뜻으로까지도 연결되기도 하는 단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 woman is examining a produc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쉬운 표현인 looking at 도 가능하겠습니다. A woman is looking at a product 또는 item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reaching for 이라는 표현도 파트 1 공부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표현이죠. 무엇을 향해서 손을 뻗다 라는 뜻으로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목적어를 정확히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clothing rack, 옷걸이죠. 옷걸이에 있는 물품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 rack이라는 표현도 한번 체크할게요. 받침대, 거리, 선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lothing rack이라고 해서 옷걸이가 될 수도 있고 bicycle rack이라고 나오면 자전거 거치대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서류를 거치하도록 생겨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들 우리 도표라고 부르죠. 차트라고도 한국 사람들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some charts are shown,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displayed, 마찬가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on a screen. 차트, 도표 이런 표현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재킷은 우리 모두 다 알죠. 자켓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걸쳐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A jacket is draped on a sofa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킷이 소파 위에 걸쳐 있다 또는 그냥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걸치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은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수동태 문법 정도만 알고 있다면 사실 단어가 전부였던 그런 파트였습니다. 파트 3 난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는
역시나 중 정도로 저 한번 책정해 봤어요. 패러프레이징도 무난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의도 파악 문제도 2문제 항상 나오는 만큼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자료 문제도 늘 그렇듯 3세트 등장했습니다. 파트 3에서 꽃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패러프레이징, 재표현이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다 그래서 들리는 내용과 보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를 때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연락하다라는 동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아시는 contact, reach out, 연락하다,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with라고 들렸지만 보기에는 contact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call이라던가 이메일 같은 게 들려도 연락하는 것으로 우리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 다 떨어지다, 부족하다. 뭔가 좀 부족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run out of,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shortage, 부족입니다. 명사고요. short supply, 마찬가지 뭔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물품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lack, 부족합니다. below on, 무언가가 적습니다. 전부 다 부족하고 뭔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이 중 한 가지가 들렸을 때 나머지 한 가지를 보기에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중에 하나인데 사람 이름이 들렸을 경우에 토익 LC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동료로 연결해 주셔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줄리아 in sales한테 연락할게. 뒤에 in sales는 이 사람의 부서를 설명하는 거죠. 영업 부서의 줄리아한테 연락할게. 또는 Dave in accounting. 회계부서의 데이브가 나한테 추천해 줬어. 그럼 회계부서나 영업부서의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나의 동료인 거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colleague라는 단어도 있고 coworker이라는 단어도 있죠. 파트 3에서 뭔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표현이 나오면 컬리그에게 연락하기, 코워커에게 들었음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정확히 1대1 대응되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상위어 패러프레이징이 존재합니다. 오렌지 주스라는 조금 더 작은 뭔가를 더 큰 카테고리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죠. 오렌지 주스는 음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beverage 요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오렌지 주스 말고 뭐 밀크도 가능하고 커피도 가능하고 전부 다 음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것도 우리가 식물이라고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단어죠. plant는 식물, 심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뜻이 있죠? 공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plant가 제조하는 곳, manufacturing facility 이렇게 길게도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장이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곳인 거죠. 플랜트를 반드시 식물이라는 뜻 외에 공장이라는 뜻까지 알고 계셔야만 많은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Manufacturing facility, 제조시설이었고요. 그럼 조금 더 연결해서 이 제조시설이나 공장, 즉 factory를 암시하는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죠. factory가 이 대화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죠. 뭔가 조립 라인 같은 얘기가 들리면 이 대화의 배경은 factory. 그리고 production floor입니다. 생산 작업장, 생산 현장이란 뜻인데요. 이런 단어가 들렸을 경우에 factory란 단어가 정확히 들리지 않았더라도 where are the speakers? 정답은 factory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factory 말고 약국도 한번 볼까요? pharmacy입니다. pharmacy도 자주 나오죠.
이러이러한 표현들 들리면 우리 약국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한국어로도 처방전이나 약 같은 얘기가 들리면 약국으로 생각하고 싶잖아요. prescription, 필수 단어죠. medication, 약, pharmacist, 약사인데요. 더 중요한 거,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처방약을 조제하다, 동사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fill prescription이라고 해요. fill prescriptions, 조금 이상하죠? 뭔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처방전을 채우다일 것 같은데 처방약을 조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refill prescriptions라는 표현도 있어요. 처방약을 재조제하는 거니까 재처방받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의 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7월 26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학 시즌을 이제 첫 달 마무리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Part 2, 4 과연 오늘 어떻게 나왔을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평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오늘의 난이도 들어갑니다. 오늘 이 파트 2 난이도는요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상 어려운 파트 2입니다. 휴 마음이 좀 놓이죠. 나만 어려웠나? 막 두근두근 되셨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더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 구성은 아니에요. 문제 구성은 다시 좀 의문사가 늘어나면서 조금 풀만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7번부터 31번이잖아요. 그럼 전통적으로는 Part 2가 약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느낌, 즉 적응할 시간을 좀 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7번부터 빡 어려웠어요. 뭐가? 발음이 빡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밍업을 좀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조금 더 파트 1 끝나고 피곤해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집중력 풀어주면 바로 뒤통수 맞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워밍업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신적으로 또 우리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형입니다.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좀 패턴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최근 진짜 한 1, 2년 사이에 패턴이란 게 거의 부서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패턴이 아니라 뭐냐? 그냥 대화다. 근데 오늘은 유독 좀 불친절한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의 대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저도 풀면서 좀 피식 웃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It's tomorrow the day our headquarters relocated. 지금 내일이 본사가 이사 가는 거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No! 하지만 사실 yes, no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yes, no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내일이 이사 가는 거지? 그랬더니 뭐래요? The day before yesterday 였습니다. 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게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 슬금슬금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강조하는 포인트였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일단 표현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5개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 어저께,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5가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3개는 알죠? 어제, 오늘, 내일. 그럼 그거 갖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잖아요. 어제 전날이에요. 어제 전날이 뭐예요? 그저께란 얘기죠. 이 표현 일단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 내일 가지 그랬더니 그저께였는데요. 본사 이사 간 것도 몰라. 얘 뭐야? 회사 생활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저께가 나왔으니까 우리 응용을 해볼게요. 모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를 어제 전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레는 뭐라고 하면 돼요? 내일, 다음 날이겠죠? 그럼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이제 모레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개 표현 정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한글 해석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면요. 훨씬 더 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비슷한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갑니다. Where's the meeting taking place? 어디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친절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 장소 말해줄 거예요. 뭐 컨퍼런스 룸 A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데 뭐라고 했죠?
게시판 확인 안 했어? 이런단 말이야. 너무 움찔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어디서 해요? 너 게시판 확인 안 해본 거야? 너 이 공지사항 안 봤어? 막 이런 뭔가 질책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등장한다는 거죠. 토익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사회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직장 상사가 좋은 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의문문인데 의문문으로도 응답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패턴화하지 마세요. 의문문이니까 대답도 할 수 있고 의문문으로 되물을 수도 있고, 이거를 기억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끝!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notice board라고 하죠. notice board, display board, bulletin board, 이런 애들이 다 게시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확인하시고, 꼭 요것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메일 확인 안 하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미팅 어디서 했는데 그거 취소됐어요? 라든지, 진짜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꼭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Can I use the study room from 7 o'clock? 7시부터 스터디룸을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아카데미는요, 학원은요, 일요일에 문 안 열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문 안 여는 거랑 내가 7시부터 쓸 수 있냐라는 거랑 언뜻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문 안 연대잖아. 그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얘기, 이것도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거 물건 내가 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가게 문을 안 여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무슨 패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도 일요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요일날 문 안 여는 거 보니까 일요일날 안 돼. 7시부터 안 되나 보다. 이게 같이 연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인 거지 무슨 아카데믹하게 막 학문적으로 무슨 논리 구조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파트는 진짜 질문하고 대답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뒤 맥락이고 무슨 대의명분이고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I'm supposed to meet Hemi now. 이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발음하실 때 이 드트 발음이 나오잖아요. 드랑 트는 좀 비슷한 발음군에 속하거든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기는 한데 비슷한 발음이 좀 연속으로 나오면 앞에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be supposed to가 아니라 supposed to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까지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리스닝 우리 총평이긴 하지만 리딩에서 특히 파5에서도요. 이게 투부정사일까 전치사 툴까 물어보는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 김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해미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해미 만날 거예요. 그랬는데 뭐래요? She went to meet another friend. 다른 친구 만나러 갔어. 헐, 야, 너 나 만나기로 했잖아. 나랑 약속 있었잖아. 이런 상황 평소 토익에는 없어요. 평소 토익엔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 어디 갈 거니? 곧 불러줄게. 뭐 이런 평화로운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 깨고 막 뛰쳐나가는 거야. 탈주하는 거예요. 못된 직장 상사 나오고요. 구박받고요.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 이런 거 있어요. 약간 군대 용어인데 업무를 짬시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업무를 몰아주는 거, 내 거 대신 너 시키는 거야. 막 이런 것도 나와요. 너 왜 이렇게 일 많이 해?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사장님이 휴가 가가지고. 그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휴가 간 거랑 네가 일 많이 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장님이 없으니까 그 일까지 내가 다 한다 이거지. 이런 식의 대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 우리 보통 Part 2는 유사 발음은 오답이라고 합니다. 유사 발음은 오답인데 사실 100%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만든 유형인 거지. 제가 볼 때 체감적으로는 유사 발음 오답은 거의 98%, 99% 정도 됩니다. 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섞여 나온다는 거죠. 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meet 썼잖아요. 원래는 오답이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맞잖아. 그래서 유사 발음은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토익을 좀 공부하기 전에는 좀 쓰시면 좋아요. 왜? 유사 발음 무조건 오답이야 해놓으면
틀릴 확률보다 맞출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초반에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토익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런 것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 유사 발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는 게 있거나 해서 내용 접근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유사 발음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궁극적 목표로 놓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유사 발음에서도 오답이어야 되지만 정답이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ld you give me the financial report? 재무 보고서 좀 줄래? 라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보고서인 거죠. 그 보통은 여기 있습니다. 라든지 작성 중이요. 라든지 뭐 이런 평화로운 대답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It's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찾으세요. 직접. 달라고 하지 말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캐주얼해가지고 우리가 살짝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모 쳐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세모 쳐놓고 나머지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꼭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라든지 링크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즘에 링크가 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링크 드릴게요. 혹은 뭐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링크 나와 있어요. 이메일로 링크 보냈어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 뭐 하면 야, 내가 링크 보내줄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토익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바꿔 표현하는 표현들인 거죠. 자,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 홈페이지 이런 애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영어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Part 3나 4 들어갔을 때는 paraphrasing 표현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및 사무실 업무 필수 어휘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해커스 토익 게시판 가시면요, 이렇게 또 화면을 가지고도 총평 이 게시물 하나를 올려둡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요거거든요. 이거 발음을 은근히 잘 못하세요. 막 reimbursement 이런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reimbursement이에요. reimburse예요. reimburse라는 동사가 있고요. 거기에 mont가 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용 상환이나 환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딱딱한 표현이고 요것도 되지만 이것도 됩니다. 영수증 처리하는 거 있죠.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돈으로 쓰고 그거를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돈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것 또 reimbursemen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이걸 뭐 비용 환급한다 뭔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거라고 단어의 이미지를 잡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회적 답변들이 있거든요. 직설적인 대답도 있지만 우회적 답변인데 보통 우회적 답변이라고 하면 Part 2에서는 모릅니다입니다. 맨날 모릅니다가 뭐 I don't know, I have no idea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알림받지 못했어. 뭐 매니저한테 달려있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 사무실에 어저께 없었어 이 말이잖아요. 진짜 자리에 없어서 몰랐어. 완벽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요즘 요거 좀 유행 타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 특히 예전에는 좀 토익에서 휴가 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직장인들이 어디 감히 휴가를 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휴가들을 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거야? 이랬는데 저는 휴가 갔다가 오늘 출근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는 자리에 없었어서 모릅니다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제가 다 올려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Part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4의 난이도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중중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위해서 중상이라고 제가 보통 이렇게 매너 중상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완전 중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단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겁니다. 왜? 파3까지 풀면서 한 거의 30분 가까이를 우리가 집중을 빡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4 딱 등장한 순간 너무 힘든 겁니다. 집중도 안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매미의 역습도 있죠. 참고로 제가 시험 본 고사장에서 매미가 엄청 울었어요. 저는 창문 쪽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매미 소리도 뚫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죠? 왜죠? 해커스의 매미 버전 mp3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매하셔가지고요. 매미의 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강해지는 이런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매미 없는 학교에서 보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 난이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특이점이 뭐냐면 스키밍이긴 해요. 발음하고 속도는 솔직히 이번에 좀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스키밍이 점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즉 스키밍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딩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딩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직독치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